안녕하세요. 류명성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강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할 거니까 한번 잘 듣고 이번 시험 준비 한번 잘 해봅시다. 사실 이 시험지 분석이라는 걸 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보통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라든지 문제집을 풀다 보면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보통 뭐 8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아, 내가 공부의 깊이를 뭐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 아니면 요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래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일반적인 이런 문제들은 좀 교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오답률이 크게 높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근 중에 큰 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얘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저건 난 너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오답률이 그럼 높으냐 낮으냐라고 보면 오답률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에서 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그걸 대입했을 때 문제를 풀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있게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어떤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검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또 오답률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또 좀 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얘도 뭐 일반적으로 교재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워낙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가 잘 안 되죠. 독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지문이 조금만 바뀌면 거기서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차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였다. 이 훈련은 아마 다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럼 y는 2의 x-1의 제곱이다.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꼭지점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여기에 점 찍고요. A 값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저 그래프를 보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에서도요, 쭉 보면 사실 크게 어려울 법한 내용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 5번이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 결국에 너희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 5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얘부터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x가 1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x가 1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로 가야 되는데요.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쪽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예요.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이 증가한다.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y 값은 감소한다. 우리 지금 그래프 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y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x가 감소하고 y가 뭐 감소한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지, 이 경우는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 다음은, 자, 이거를 한번 또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자, 함수의 꽃은 그래프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좀 안 그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프는 사실 대략적으로 그리는 방법이나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나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꾸 그려보려 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녀석을 보면, 자, 우리가 이 그래프로 나올 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냐 요런 형태냐에 따라서 a, p, q,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따 다음에 요 밑에서 요 내용은 다룰 거니까 요 내용은 우리가 지우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 녀석의 경우에 이 꼭지점이 p, q가 될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이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q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점을 가상의 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1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도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음수가 되고 q는 양수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p는 음수가 되고 q는 양수가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PQ 그리고 A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모래시계 그려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플러스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은 아래에 있는 모양이니까 A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예요. 17번. 17번이 아까 봤던 문제하고는 다른 이제는 식의 형태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요렇게 생겼을 때 하나 팁을 준다라고 하면요. 요렇게 그래프에다가 왼쪽에다는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오른쪽엔 다. 같다라고만 써놓으면 돼요. 뭐가 같냐? A와 B의 부호가 같은 경우와 A와 B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지금은 그래프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A, B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이거 약간 비법 강의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요 식에 대한 요 부호 찾는 문제 나왔을 때 매우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부호가 음수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죠? 그러면 A가 음수면 B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B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C는 Y절편이 C잖아요. Y절편이 0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A, B, C 집어넣어서 우리가 문제에 맞는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나머지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중요하다 이건 아니고요. 나머지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조금씩 변형돼가지고 나와서 오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점검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요 20번 문제의 경우는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A, B, C를 구하는 건데 이거 왜 가져왔냐? 이 조건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추계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 또는 꼭지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는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문제를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마이너스 2에 자, 추계 방정식이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플러스 q가 들어가는데 이 q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뭐를 지난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자 그랬죠. 추계 방정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x 절편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x절편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썼던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x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3, x 마이너스 4, a 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4번인데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좀 킬러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교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경우가 좀 뭐 흔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꼭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100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식이 온전치 않아요. 자, 그랬을 때의 A, B, C, D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넓이가 나와 있네요. 자, 문제가 요 녀석이 만약에 온전한 식이라고 하면 사실 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녀석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A 값, 꼭지점의 값부터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미지수의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를 빼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a점의 좌표, 이 녀석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요? a, 9가 된다고요. 자, b점의 좌표는 누가 되는 거예요? y절편,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을 정도면 사실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녀석이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y절편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C점과 D점은 어떻게 될까요? C점과 D점의 특징은 x절편입니다. x절편은 어떻게 풀어요? 요 녀석은 0이다라고 놓고 푸는 거고요. 요 녀석을 0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나서 듣는 걸로 하고요. 요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녀석을 쪼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세 개의 넓이의 합이 30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계산이 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 부분은 자, 이거예요. 얘도 사실 어려워서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좀 확실히 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자,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얘를 지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얘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 녀석을 y는 a에 이거를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a에 꼭지점의 좌표가 얘라고 했으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a, b, c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a, b, c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흔히 이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뭐를 지나고 나오면 대입하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면 조금 멘붕인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순서를 전체적인 독해를 먼저 해놓고 나서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